익명이라고 하지만 모르는 분들께 제 이야기를 말한다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요. 들어가는 나이처럼 주책도 늘어가는 건지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고 있다 보면 제 이야기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만한 이야기도 아니지만 용기를 내서 하게 됐어요. 따지고 보면 나쁘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 스스로에게는 많은 점을 느낄 수 있게 됐던 일이라 다시 한번 더 느슨해진 마음을 잡아보려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질책과 꾸짖음은 안 해주셨으면 하네요. 저에게는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남편의 목숨과 제 청춘을 바쳐서 키워온 아들이었죠. 남편 사이에서 낳은 예쁜 아들과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던 도중 화마가 저희를 덮쳤어요. 새벽에 일어난 불로 인하여 빨리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이미 유독가스를 많이 마신 상태에서 화재 상황을 알게 됐던 저는 남편의 부축을 받고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소방서에 신고를 했지만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나무루바로 되어 있는 집은 빠르게 불길이 번져갔죠. 그런데 아들을 데리고 온다는 남편이 한참이 지나도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됐던 저는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했지만 주변 이웃들의 만류에 붙잡히게 됐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소방대원들의 도착에 맞춰 남편도 아들을 안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이웃들에게 풀려날 수 있었던 저는 아들이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었죠. 아직 유치원생인 아들은 다행히 불길 하나 스친 흔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무사하다는 걸 확인한 저는 남편의 상태를 확인했죠. 그런데 남편의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저에게 기대어 있는 것도 겨우 버티고 있었죠. 제가 남편을 보려 몸을 틀자 남편은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곧바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지만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불길 안에 너무 오랜 시간이 있어 흡입 화상이 있었고 유독가스 또한 너무 많이 마셔 혼수 상태에 있었죠. 나중에 어린 아들에게 들었던 상황으론 불길을 보고 무서웠던 아들이 침대 밑으로 숨었고 그로 인해 아들을 찾던 남편이 불길 속에 오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겨우 아들을 찾아내어 멀어져가는 정신을 붙잡고 구출해낸 거죠. 이후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남편은 삶의 의지를 보이며 노력해 주었지만 결국 병상을 일어나지 못했죠. 언제까지 제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 같았던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때 알았어요. 하지만 무너지는 하늘에도 전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구해온 아들을 위해서 말이죠. 남편을 마음속으로 떠나보내지도 못한 채 전 아들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보란듯이 잘 키워야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 귀하게 키우려고 했죠. 여자 혼자서 일을 하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집안 형편에서도 아들에게만큼은 뭐든 제일 좋은 것으로 해주려고 했어요. 아들에게 하는 건 남편에게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다행히 아들은 제 기대에 맞춰 잘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학업 성적도 우수했고 혼자 일을 하는 저를 끔찍하게 생각해줬죠. 아들이 유일한 제 삶의 희망이었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제 말을 단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던 아들은 저와 같이 고민한 대학과 학과로 진학을 하게 됐고 제 자랑이 되어갔죠.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때의 저는 너무 극성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아들의 모든 걸 다 챙겨준다고 해도 성인이 된 대학생부터 조금씩이라도 아들에 대한 관심을 줄여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던 거죠.
옷 입는 것부터 학교 스케줄까지 제가 모두 다 관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착한 아들은 다른 말 없이 따라줬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마음속에 저에 대한 불만을 쌓아가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아들은 자신에 대한 관심이 부담된다며 줄여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동현아, 내일 과에서 하는 주점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안 가면 안 될까? 네? 이미 학과 사람들과 약속한 건데 어떻게 빠져요?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이 돼서. 어머니, 저도 성인이에요. 이제 더 이상 어머니 보살핌은 필요 없다고요. 군대까지 다녀온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숨이 막힌다고요. 이 나이에 어머니 계획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숨이 막혀온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나 되돌아보게 해줬죠. 제 잘못을 인정했고 아들의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아들 일에 대해 관심을 억지로 외면하며 아들을 믿고 지내게 됐죠. 제 걱정과 달리 아들은 제 보살핌 없이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전에 비해 한결 부담감이 없어진 아들은 저와 전보다 더 좋은 사이가 되어 지냈습니다. 이후 아들은 자신의 사생활 중 특히 연애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다른 건 몰라도 결혼할 때가 된 아들이 누굴 만나고 있는지는 궁금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전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절대 물어보지 않았죠. 몰래 훔쳐보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오겠지 싶어 쏠리는 관심에도 억지로 마음을 돌렸죠. 그런 아들이 저에게 먼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며 자신의 연애를 알려왔어요. 진심으로 마음에 드는 여자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아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여자친구에 대해 설명을 하는 내내 웃으며 칭찬을 저에게 해왔죠. 다행히 좋은 여자를 만나고 있어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이 여자친구에게 너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기도 했죠. 저에게 연애 사실을 밝히고 나서는 더는 숨기지도 않고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하고 싶다며 말해왔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말이죠. 그때까지는 단순히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나중에 하고 싶다는 걸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정식으로 결혼 인사로 여자친구가 올 거라며 말을 해왔죠. 마음의 준비를 채 하지 못하고 며느리가 될 아이의 인사를 받게 됐습니다.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저 얼굴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아들 평생의 반려자가 될 사람이니 제가 눈에 불을 켜고 확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될 정연이라는 아이는 너무나도 완벽한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이민을 가게 된 정연이는 집안도 넉넉한 편이었고 대학도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을 나왔다고 했죠. 외국계 회사를 다니다 한국 지사로 들어오게 됐고 이직을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가지다 아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어른 앞에서 보이는 예절이나 말투에서 느껴지는 걸로 보아 많이 배운 것 같았고 성품도 훌륭한 것 같았어요. 주말에는 보호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만큼 착하기도 했고요. 솔직히 며느리감으로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도 결점을 찾기 힘든 그 완벽함이 저에게는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며 기대를 하고 있는 아들에게 조금 천천히 생각하면 어떻겠냐고 말하게 됐죠. 동현아,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급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결혼을 아예 물으라는 게 아니고 천천히 생각하면 어떻겠니? 결혼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도 많은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워지고 너희 둘이 연애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다
다 즐기고 나서 결혼을 해도 되는 거잖아. 어머니, 좋게 포장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본래 하고 싶으신 말씀 하세요. 결국 둘 중 하나 아니에요. 저를 곁에서 떠나보내는 게 싫으시거나 정연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겠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성급하게 결혼하는 것 같아서 그래. 너희 아직 몇 년 더 만나보고 결정해도 되는 일이잖아. 몇 년 뒤에는 어떤 핑계를 말하실 거예요? 그때는 정연이 핑계요? 아님, 나이 드신 엄마 홀로 두면 안 된다고요? 대학생 때도 이야기했죠. 제발 저에 대한 기대와 집착 그만 좀 하시라고요. 어머니께서 충분히 밖에서 자랑할 수 있게 잘 자랐는데 이걸로 부족하세요? 다른 부모들은 결혼 못 가서 걱정이라고 하는데 결혼하는 제가 문제인 거예요? 평생 제가 어머니만 바라보고 살까요? 그런 아들의 모습에 전 한 발자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다른 반대 없이 결혼식을 올리는 아들 부부의 모습을 바라만 봤죠. 결혼 이후 아들과 저는 서먹서먹한 사이가 됐습니다. 괜한 소리를 한 저 때문이었죠. 그런 우리 모자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며느리는 요즘 사람들과 다르게 시어머니인 저에게 깍듯이도 잘했어요. 어느 시대를 기준 삼아도 효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자신의 품에 작은 것 하나 들어오면 그것도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며느리가 잘난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저에게 정성을 들여 잘해주니 결혼 전 큰 오해를 한 것 같아 미안하기만 했죠. 며느리에게 받은 것만큼 잘해줄 능력은 없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부를 해주며 고마운 며느리에게 마음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결혼 전 생긴 불편한 마음을 풀지 않고 있었죠. 두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도중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이민을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해왔어요. 솔직히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죠. 그래도 같은 땅을 밟고 있으면 언제든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멀고 먼 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가겠다고? 네, 어머님께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경력에 정말 좋은 기회여서 놓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지낼 때 알고 지내던 지인인데 미국 내에서 주목받는 회사를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가 부족해서 남편을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해서요. 그것도 일반 사원이 아니라 부서 내 책임자로서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아니다. 자식이 잘 되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부른 게 부모인데 네가 나 대신 고마운 일을 해줬는데 무슨 죄송한 표정을 지어. 난 괜찮아. 걱정 말어.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아들 잘 되는 게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기에 섭섭하기는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들 또한 저에게 찾아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했어요. 혼자 남게 될 저 때문에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고민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해를 부탁해왔습니다. 그렇게 말까지 직접 해주니 섭섭하기는커녕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를 계기로 아들과 저는 화해를 하게 됐고 이민을 가기 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많은 추억을 쌓기 위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됐죠. 그렇게 1년이 조금 넘어 아들과 며느리는 이민을 가게 됐어요. 아들이 이민을 가고 난 뒤에는 졸려가는 눈을 억지로 깨워가며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잘 지내고 있다는 말에 안심을 하고 한국에서 매일 두 아이의 무탈한 생활을 빌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과 연락을 하기 힘들어졌어요. 걱정이 됐던 저는 며느리를 붙잡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요즘 동현이와는 전화 통화하는 게 힘드네. 무슨 일 있니? 큰일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생활이 조금 익숙해지니까 아예 처음 왔을 때보다는 적응하는데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민에 적응해 가는 거죠.
그리고 업무 환경이나 방식도 한국과 달라서 힘들어하고 있고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워낙 능력 있으니까 잘 적응하겠죠. 제가 옆에서 내조 잘하면서 잘 챙길게요. 적응으로 정신이 없다는 말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옆에 정연이가 있어 한시름은 덜었습니다. 제가 직접 해주는 것보다는 마음이 덜 놓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됐죠. 가끔 아들이 먼저 연락이 오기는 했습니다. 그 통화 때마다 아들은 타지 생활에 힘이 많이 드는지 오랜만에 통화임에도 저에게 단답형으로 말하며 많이 피곤한 모습을 보였죠. 내 욕심에 피곤한 아들의 쉬는 시간을 빼앗는 거라 생각해서 전부 다 통화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돼서 아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아들의 소식은 며느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자며 저 자신을 설득시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가뭄에 콩나듯 하던 아들과의 통화가 아예 연락되지 않았어요. 며느리 또한 마찬가지였죠. 걱정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미국에 연락할 방법은 없는지 혹시 제 연락을 피하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있었어요. 사돈되는 분들께도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아들의 걱정을 했고 미국을 가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때 며느리가 연락을 해왔어요. 공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사라졌다고 말해왔죠. 다 큰 성인이 사라졌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던 저는 며느리가 집으로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공항에서 집으로 오고 있던 며느리를 중간에서 만나게 됐죠. 너 아까 한 말이 무슨 말이야? 동현이가 사라지다니. 저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며느리의 눈물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혼미해지는 정신을 겨우 차리며 며느리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다독여가며 물었죠. 그 사람 적응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건 알았지만 유학이든 이민이든 타지 생활하면 전부 겪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주고 빨리 적응할 수 있게 저 나름대로 사람들도 사귀게 해줬어요. 그런데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같이 일하게 된 동료들과도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한순간에 없어질 줄은 몰랐어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온다는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해놨는데 찾지도 못하고 요 며칠 남편 찾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아니 거기 경찰들은 뭐 한다고 하니? 그 대사관인가 뭔가 하는 곳에는 연락한 거야? 네, 우선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고 왔어요. 미국 땅이 워낙 넓어서 마음 먹고 숨어버리면 찾기가 어려워요. 우선 미국 내에서 남편 찾을 수 있는 건 다 하고 왔어요. 전화로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또 남편 찾는데 도움될 만한 것들로 챙기려고 한국에 온 거예요. 곧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건데 동현 씨 찾는데 최선 다할게요. 그러니 어머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저를 안심시키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부모나 당연할 거예요. 하지만 저 먼 미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 제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죠. 며느리는 저에게 한국에서 아들의 소식을 찾아달라 했습니다. 미국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아들을 찾는데 필요한 것들을 챙긴 며느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저 역시 오매불망 아들의 소식만 기다리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한국으로도 돌아올 수 있었고 주변 친구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의 초등학교 때 친구부터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 동료들까지 모두 만나가면서 아들의 소식을 물어봤죠. 하지만 다들 하는 말이 똑같았습니다. 가장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 동창도 이민을 간 후로는 아들과 연락 한 번 한 적 없었다고 했죠.
어떤 사람들은 아들이 외국으로 간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아들 소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신없이 아들을 찾아다니는 건지 연락마저 잘 되지 않았죠. 겨우 연락이 될 때면 며느리는 긴 한숨을 쉬며 아직도 동현이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연아, 어떻게 동현이에 대한 소식은 찾은 게 있니?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찾아본다고 찾아보고 있는데 제 노력이 부족한가 봐요. 이 사람 정말 하늘로 속기라도 한 건지 작은 흔적 하나 찾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이 녀석 도대체 어디로 숨어버린 거라니. 울지 마라, 아가. 내가 미국으로 건너가마. 내가 영어 하나 못한다고 해도 혼자 찾는 것보다는 둘이 찾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니? 내가 실종 전단지 돌리면서 돌아다니마. 아니에요. 동현씨 향수병으로 한국을 그리워했으니 도락을 쓸 수도 있어요. 어머님께서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그 사람 지인들 통해서 연락은 없었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저 아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도 내 자식이 그 나라에서 사라졌다고 하고 여기에는 작은 흔적조차 없는데 어떻게 무작정 거기 소식만 기다리고 있겠니? 또 너 많이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서 내가 마음이 너무 쓰인다. 혼자 힘들어하면서 견디는 것보다는 둘이서 아픔을 나누는 게 낫지 않겠니? 여기로 오시면 제가 어머님을 신경 써야 해서 동현씨 찾는 일에 집중을 못할 것 같아서요.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한국 대사관 분들과 현지 경찰들도 동현씨를 찾고 있으니까 어머님께서는 한국을 맡아주세요. 저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국 넓다고 해도 막막하지 않은데 어머님께서는 홀로 전국 찾아다니셔야 하니 저보다 더 힘드시죠. 제가 가서 도와드려야 하는데 남편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모르니까 죄송해요.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내가 가서 도움이 되면 얼마나 되겠니? 동현이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어디 조용한 데 있을 수도 있고 워낙 엄마한테 간섭받기 싫어하던 아이니까 친구들과도 입을 맞출 수도 있어. 네 말대로 내가 한국에서 동현이를 계속해서 찾아보마. 거기서 아주 작은 소식이라도 알게 되면 꼭 내게 전화해다오. 그게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알겠지? 며느리의 말에 따라 전 우리나라 전국을 돌며 동현이를 찾아 헤매다녔습니다.